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개별적인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이슈부터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만한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결과가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라는 기업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3일 미국의 증시장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서 6시쯤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에 ETF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본인의 개인 SNS 게시물에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런 게시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게리 갠슬러가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면 이 게시글만 올라와도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곳곳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90%까지 올라왔다. 이런 속보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관련된 변수도 분명히 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조셉 루비는 바로 어제 날짜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11월 달 대선 이후에 시장에 출시될 거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올해 미국에서 대선이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미 지금 정치권에서 SEC의 압박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모두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19B-4라는 정식 승인 요청서가 승인된다라고 해도 이 두 번째 서류인 S-1 증권 신고서는 SEC 측에서 여기에 대한 승인을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확실한 결과, 팩트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고요. 지금 리플이 위치하고 있는 시세가 중간에 지나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냐 마냐 바로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일단 리플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던 하락 추세 채널은 여기 돌파해주고 상단 저항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해줬기 때문에 벗어났다, 무효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의 상단 저항 라인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장기 이평선 라인이고 이 박스권 내에서도 단기 이평선 라인이 또 하나의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여길 최근 돌파해줬고 이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아직까진 여길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더리움의 ETF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지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부분을 반납하느냐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섣불게 오늘 매매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의 상황까지 확인하고 정보들 브리핑해 드리면서 카톡방에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리플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는 이 규제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통과가 됐고요. 이 어떤 법안이 통과됐냐?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는 건데 이건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고요. 때문에 당연히 상품을 관리하는 CFTC,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가 이 규제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코인에 대한 규제권을 놓고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이 CFTC가 항상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다시 한번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처럼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 중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원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표결에 붙여질 건데 현재 미국의 인구수 중 4분의 1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전해진 만큼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현재 바이든 정부도 코인 시장의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SEC와 손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법적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단계를 거쳐갈수록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제 상품으로 규제되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당연히 생겨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SEC와 리플이 벌이고 있는 소송도 SEC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미등록된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걸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게 확실하게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이 소송은 지금 하나마나한 싸움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리플의 완승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올해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4월 20일 날짜로 적용이 됐고 이 시점부터 바로 상승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대세 상승장이 펼쳐진다 말씀을 드렸죠. 대략적으로 시기가 3분기부터 하반기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시기에는 또 대선까지 겹쳐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이 소송 이슈마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동안 시세가 억눌려 있었던 만큼 날개를 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 충분히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송은 5월 20일 날짜로 양측이 최종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모든 스케줄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남은 판사의 판결은 대략 7월 달에서 9월 달쯤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은 추가로 올해 또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도 남아 있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미국의 대형 투자 기업입니다.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베리 실버트라는 인물이 CEO로 있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여기에 자회사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자회사는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리고 이 오너십 스테이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리플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 내 기업들의 연결고리를 인지하고 나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이미지는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의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EDX 마켓이라는 건 미 월가의 여러 자산운용사들, 그중에서는 피델리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여기서는 기업들에게만 거래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은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래서 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새로운 거래소였기 때문에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단 4개 뿐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당연히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현재 EDX 마켓에서는 3가지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그대로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는 이렇게 이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리플의 XRP가 새롭게 상장될 거다라는 루머가 크게 돌았던 거죠. 그럼 왜 이런 루머가 당시 돌았는지 그 근거도 함께 보시면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내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 XRP를 선물 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들어가서 어떤 코인들이 여기 상장되어 있는지 이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자 여기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리플에 XRP가 추가됐던 거였죠. 솔라나와 아발란체는 비교적 더 최근에 추가된 거고 이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3개의 코인과 XRP가 그 밑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시면 자,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이 이전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다는 거죠.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SEC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8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4개의 코인들이 처음에 EDX 마켓에 상장이 돼 있었던 코인들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만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 나와 있지 않던 우리가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플의 상승 재료가 바로 이 EDX 마켓에 상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도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장됐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이 대세 상승장과 맞물린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리플 시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면 이 매집하는 전략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또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면 추후 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롭게 나올 리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거시적인 이슈들도 리플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라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로 가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